안녕하십니까. 더리치에셋 황태현 대표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진짜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고, 모두 이렇게 좀 잘 챙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해가 또 막 이제 거의 후반기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어떤 많은 변화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또 그 많은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어떤 탈출구를 찾고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받으시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또 밝은 미래를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 흐름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네 가지 분석을 잘 하시면 부동산으로 좀 성공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가 있는데 네 가지죠. 하나는 흐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매물에 대한 그리고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어떤 수요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안에서 상품을 선택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잘 받으셔서 지금 현재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들이 다 달라지고 좋은 선택들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쭉 달려오면서 9.13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시행 두 달인데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요,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파급적이었습니다. 파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받지 못하고 거꾸로 파격적으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9.13 대책이 1년이 넘은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막강한 대책들을 딱 시행을 했더니 거의 두 달 만에 시장이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잡혔느냐? 제가 볼 때는 잡혔다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선에 좀 들어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라있던 금액들이 떨어졌던 거지 기존에 있던 가격들이 선에서 지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올라 있는데 좀 떨어졌으니까 내 건 그래도 떨어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재 가격 유지 상태에서 상승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부산 시장이 올 겨울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등락폭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유지 상태로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계부채, 그 대출, 막 이런 것들 지금 막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또 대출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좀 이렇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어떤 거래량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매매가라든가 또는 분양시장 또는 뭐 전세시장까지도 다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공급 부분인데,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기 신도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발표는 돼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또는 그 영향이 받는 건 지금부터 최하 3, 4년 이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선택하는데 그 인간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그 인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곳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3, 4년 뒤에 벌어질 일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취득을 해서 그때 가서 뭐 팔거나 이런 방식인데, 지하철 공사한다, 개통한다. 자, 공사할 때 사서 개통할 때 파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좀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막 잘해서 잘 팔리는 시장이고 규제가 없는 시장이면 막 해나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운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가든 재개발 시장으로 가든 호흡을 한 박자 늦추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약제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개편한다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고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2019년도에도 경기권에 입주 물량만 약 1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비해서는 약 40만 가구거든요. 지금 서울로 집을 마련하지 않고 약간 서울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탈서울을 많이 하시는데, 바깥쪽으로 지금 내 집을 또 마련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2019년 중반기 한 중하반기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지그시 보면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물량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겠다. 자, 한번 의견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자, 거래량 뭐 대비했을 때 뭐 막 상승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막판 이제 물량들이 많이 거래가 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11월, 12월 들어가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거래량이 뭐 늘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망세로 좀 꺾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지금 강남 어디 뭐 이렇게 무슨 개발 호재가 많이 있다. 뭐 용산, 뭐 마곡지구, 뭐 서울 내도 보면 굉장히 핫한 도시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말고도 그 외 지역들이 지금 조용히 뭐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체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체감 자체가 낮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있는 좀 낮은 쪽으로 선회해서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이 거래도 잘 되고 미비하나마 가격을 좀 꾸준히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 계속 부시고 짓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빨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 대단지 개발들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 생활권 기본계획 우리가 연초에 2018년 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보면 실제 지금 남아 있는 땅들, 그 뭐 준주거 지역이라던가 또는 일반 그리고 역세권을 활용한 그런 내용 그런 지역들 보면 상업지역 확대라던가 그리고 소형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좀 탄력을 받고 갈 예정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갭 투자를 하시던 뭐 어떤 재개발을 하시던 뭘 하시는 어떤 작은 자금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역세권을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땅들 뭐 개발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막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놓고 가정을 하고 접근했을 때는 꼭 역세권은 피하지 마셔야 된다. 꼭 이 말씀을 꼭 제가 한번 꼭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부동산 시장 지금은 약간 좀 관망하시면서 내년을 좀 준비하시는 어떤 그런 컨디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시황이나 정보들은 꾸준히 좀 접하시면 좋아요. 신문을 통한다던가 요즘에 온라인도 잘 돼 있죠. 또는 저희 방송을 통하셔서 많이 접하시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잘 가지셔서 내년에 성공적인 어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